주말 사이 경북과 충청 지역에 집중된 폭우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피해가 집중된 안동교구에선 수해 피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했는데 자세한 피해 상황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난 주일은 제28회 농민주일로 명동 대성당에선 기념미사 진행과 함께 장터가 열렸습니다. 이번 농민주일 명동 보름장은 유기농산물, 토종종자 지키기 등 운동을 알리는 시간으로 꾸려졌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의사 조력 자살로도 불리는 안락사를 살인으로 봅니다. 안락사가 허용된 스위스에서 죽음을 선택한 한국인은 10명으로 추산되는데요. 관련 소식 스튜디오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월요일 CPBC 뉴스입니다. 연일 계속된 집중호우로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안동교구가 관할하는 경북 지역 피해가 막심한데요. 산사태로 흘러내린 토사가 마을을 덮치면서 사망자와 실종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다는 겁니다. 안동교구는 수해 피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긴급 구성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진흙과 뒤엉켜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폭우에 휩쓸려 흙더미에 파묻혀버렸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무릎까지 차오른 토사를 헤치며 실종자를 수색 중입니다. 폭우가 휩쓸고 지나간 경북 예천의 모습입니다. 지난 13일부터 쏟아진 집중호우로 경북 예천과 봉화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들은 대부분 산사태로 토사에 매몰돼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동교구 춘향본당 신자인 세레나 씨도 산사태가 집을 덮쳐 토요일 새벽 숨졌습니다. 지난해 말 세례를 받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세레나 씨. 산사태가 덮친 자리엔 집이 있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을이 쑥대밭이 되면서 춘향본당 신자들은 논과 밭, 과수원이 물에 잠기고 비닐하우스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근 예천본당 신자들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폭우와 산사태로 재산 피해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봉화에 있는 우곡성지도 산사태로 토사가 휩쓸려 내려와 시설물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철다리 2개가 일단은 파손이 되었고 홍장 선생님 동상 그쪽에 냇가 쪽에서 물이 범람해서 그 앞을 이렇게 휩쓸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당 쪽에도 물이 조금 들어왔는데 다행히 그 부분은 물길을 돌려서 지금 계속 복구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안동교구장 권혁주 주교는 어제 수해를 입은 예천본당 관할 지역을 둘러본 뒤 수해 피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수해 피해 비상대책위원회는 총대리 김학록 신부를 위원장으로 하며 사무처장 안상기 신부가 실무 책임을, 사무국장 김종길 신부가 홍보 담당을 맡았고 지구장 신부들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안동교구는 오는 주일 수해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2차 헌금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른 교구들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본당이나 신자는 없는지 시시각각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는 점입니다. 산림청은 산허리 일부에 금이 가거나 내려앉았을 때, 바람이 없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질 때, 산울림이나 땅울림이 들릴 때는 산사태 조짐이 있거나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즉시 대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차량 운전 중 급류나 하천에 휩쓸리면 급류가 밀려오는 반대쪽 문을 열고 탈출해야 하며 문이 열리지 않거나 내릴 수 없을 땐 창문 모서리를 힘껏 치거나 발을 사용해 유리창을 깬 뒤 탈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 기간 현지에서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화상으로 회의를 주재하기도 하고 귀국하는 기내에서도 참모들과 집중호우 대책을 세웠습니다. 귀국 직후 윤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을 모두 엄중하게 인식하고 군경을 포함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고 특별 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특히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의 상황을 늘상 있는 것으로 알고 대처를 해야지 이상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완전히 뜯어고쳐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윤 대통령은 경북 예천으로 자리를 옮겨 산사태 피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이어 이재민 임시거주시설에서 주민들을 만나 정부에서 다 복구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위로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오늘까지 40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것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전국에서 만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상황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를 막고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둘러보고 미리미리 대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PBC 맹영균입니다. 막대한 비 피해로 농민들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제 농민주의를 맞아 서울 명동대성당에서는 기념미사가 봉헌되고 장터도 열렸습니다. 이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옥수수를 재배하는 농민 주영숙 씨. 16일 명동대성당 들머리에서 열린 명동 보름장에서 직접 기른 옥수수를 삶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주 씨는 생명을 살리는 유기농사를 짓는 가톨릭 농민들에겐 명동 보름장만큼 기쁘고 반가운 장터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동만 해도 막 유기농 그런 거 많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도움 많이 되세요? 네, 많이 되죠. 좀 못났어도요, 우리가 지은 농사 많이 먹어주고요. 믿고 구매해 주세요. 안동교구 가톨릭 농민회 회원 여훈구 씨는 경북 지역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도로가 끊겨 명동 보름장에 참석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명동 성당 들머리에는 9개 교구 농민들이 차와 곡식, 옥수수 등 생명의 먹을거리를 판매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농과 함께하는 찬미받으소서 행동 부스에서는 GMO 농산물의 폐해와 위험성, 토종 종자 지키기 운동, 도농 교류 등 우리농 활동에 관한 소개와 이벤트도 열렸습니다. 서울대교구 사회사목 담당 교구장 대리 유경천 주교는 농민주일 미사 강론에서 주교회 생태환경위원장 박현동 아빠스의 담화를 소개하고 유기농산물의 애용을 당부했습니다. 유기농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체의 대량 학살을 가져올 수 있는 산업, 농업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농업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이날 미사에는 생명의 땅을 상징하는 흙과 주식이자 농업의 상징인 쌀이 봉헌됐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 최근 안락사, 조력 자살이 허용된 스위스에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한국인이 10명으로 추산이 되고요. 조력 자살 단체에 가입한 사람과 대기자가 300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는 전직 의료진도 있다는데요. 안락사 또는 의사 조력 자살로 불리는 죽을 권리, 가톨릭 교회는 이를 살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톨릭 생명윤리연구소장 박은호 신부님과 전진상 의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의 노상미 센터장님 두 분 모시고 오늘 의사 조력 자살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은호 신부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스위스 안락사 한국인들 소식 들으셨을 때 신부님께서 느끼시는 심경은 좀 더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일단은 좀 놀랍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자살률이 높다는 것과 좀 연관돼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네. 자꾸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좀 찾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문화로 자꾸 흘러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되게 좀 안타깝고 우려가 됩니다. 네.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연명 의료 중단과 안락사는 엄연히 다르다. 가톨릭교회에선 특히나 이 부분을 더욱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과 가톨릭교회가 안락사를 반대하는 이유 간단하게 좀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연명의료 중단은 우리가 임종 과정에 들어선 환자의 환자에게 적절하지 않은 의료 행위를 우리가 중단하거나 또는 하지 않는 것을 이제 말하고요. 네. 안락사는 누군가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끊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둘은 완전히 다른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특히 가톨릭 교회가 이제 인간의 생명을 그렇게 또 말기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억지로 연장하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자의 생명을 또 죽음을 인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연명의료 중단과 안락사의 개념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센터장님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전직 간호사도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죽기보다 무서운 끔찍한 고통을 겪는 환자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이런 선택이 과연 최선일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노상미 센터장님께서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고, 이런 상황에 똑같이 처해 계신 분들을 어떻게 좀 선택을 해야 옳다고 보시나요? 저도 그 기사를 접하고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표현하신 끔찍한 고통이라고 하는 정확한 것은 병으로 인한 통증인데, 사실 현재 우리가 사용 가능한 마약성 진통제나 네. 진통 보조제, 또 통증 중재 시술 등을 통해서 대부분은 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뿐만 아니라 이제 의료인들 대다수도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통증 관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힘든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있는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센터에서는 통증뿐만이 아니라 암이나 기타 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도 조절하고, 또 환자와 가족을 포함해서 심리적 또 사회적 영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환자의 마지막 삶의 순간에 의미 있을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끔찍한 통증을 피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선택, 그리고 생애 말기에 내가 더 이상 환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전인적인 돌봄을 받으면서 가족과 함께 마지막 순간을 끝까지 살아가는 선택이라고 하면 제가 호스피스 이제 의사로 살아가는 이유는 제가 앞에 있는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 결국은 저의 그런 마지막 순간에 저나 가족을 누군가가 돌봄과 사랑으로 머물 수 있게 해주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네. 자, 또 많은 분들은 말기 환자의 통증을 직접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더 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서 말기 환자의 통증 관리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건가요?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암 환자의 70에서 90%의 통증은 통증 관리 원칙에 따라서 관리를 받으면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제가 이제 경험하는 호스피스에서는 1년에 가야 한 손으로 꼽을 정도로 굉장히 적은 환자가 통증 조절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완화적 진정요법이라고 해서 이제 수면 내시경이나 어떤 시술할 때 우리가 수면 진정제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조절되지 않는 증상, 통증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식을 저하시켜서 고통을 경감시키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언급한 피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은우 신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등에 따르면 안락사에 찬성한 국민이 81%고요. 의사의 경우에는 절반, 또 입법을 실제로 진행을 하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85%가 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부터 또 안락사 법제화 운동까지 한국 사회가 점점 이 반생명적인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신부님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신가요? 예,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제 발전에 치중하면서 또 어떤 인간 생명과 같은 그런 가치를 조금 많이 배제하면서 그동안에 발전해온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특별히 이제 물질 문명이 발전하면서 또 인간 생명의 어떤 본래적인 가치를 사람들이 점점 이제 잊어버리고, 또 내 삶의 가치를 자꾸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혹은 내가 얼마나 즐길 수 있는가,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센터장님께 여쭤볼게요. 조력 자살의 법제와 자살을 합법화한다는 문제도 있지만 법제와의 예상치 못한 포인트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지금 한국의 의료 상황에서 이 법이 제정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 계신가요? 사실 그 미래를 그려보면 굉장히 두렵고 슬픈 마음이 드는데요. 네. 방금 말씀드린 호스피스 완화 의료조차도 지금 한국에서 제대로 자리가 잡지 않은 상황입니다. 호스피스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찾지 않는 분들도 있고 또 호스피스를 원해도 대기가 길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의료진조차도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이 병행이 된다라고 하면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떠밀린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큽니다. 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려하는 것들 중에서 생명을 항상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가톨릭 생명윤리위원장이신 박은호 신부님 그리고 전진상 의원 호스피스 완화 의료센터의 노상미 센터장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CF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